안녕하세요. 묘길상입니다. 이번엔 호주에서 보는 한국 뉴스 컨텐츠입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 보시는 바와 같이 제목에 기사가 있어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호주를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저 역시도 비슷하게 질문도 많이 받아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짧은 기사니까요. 금수저 국가 호주의 여유입니다. 금수저라는 거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은 넓은 영토에 풍족한 자원에 거기다 인구까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수저라고 볼 수 있죠. 자원은 많지만 인구가 적은 건 상당히 좋은 조건이잖아요. 태생적으로. 기사는 축복의 땅이라 불리는 호주에 휴가를 다녀왔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했던가, 이 말대로라면 케이오페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35배 넓이인 호주는 지진이나 태풍이 없어 1년 내내 평화롭고, 안 그래도 풍부한 자원에다 최근엔 20조 호주 달러 가치의 유전까지 발견돼 전 국민이 500년은 끄떡없이 살 수 있다고 한다. 제가 20조 호주 달러 유전이 발견된 건 저도 몰랐어요. 근데 호주 지도를 보시면 인구 밀집 지역은 다 해변가입니다. 가운데는 사막이에요. 90% 이상이 사막이라고 합니다, 호주가. 근데 그 안에 있는 지하 자원은 개발된 적이 없어요. 미국과 같은 이유였죠. 전에는 이제 아랍에서 들어오는 값싼 원유 때문에 개발할 필요가 없었는데, 유가가 올라가면서 미국도 개발을 시작했고, 이제 호주도 탐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유전이 발견돼 전 국민이 500년은 끄떡없이 살 수 있다고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아 끄떡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태풍은 없기는 한데, 제가 며칠 전부터 다루듯이 산불이 많이 나고요. 호주가 가뭄이 문제입니다. 계속 그게 심각해지고 있어요. 근데 한국도 가물어지고 산불도 나고 그렇긴 하지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이 지진과 태풍의 피해가 있듯이 여기에는 반대로 산불이나 그런 가뭄의 피해가 많아요. 그런 차이인 것 같고, 정부는 국민이 힘들게 노동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집과 생활비를 통 크게 지원한다.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 컨텐츠예요. 근데 이건 좀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힘들게 노동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전 세계 어딜 가도 그런 데는 없거든요. 이게 마치 일하지 않아도 집과 생활비를 주는 것 마냥 저도 일 안 하고 싶습니다. 이 집과 생활비가 나오면. 음. 근데 이제 집을 주는 경우는 극빈곤층 하우스들이 있고요. 빈민층에 지원되는 집들이 있고, 생활비도 그렇게 크게 지원하지 않아요. 집을 지원받는 사람은 생활비가 적고, 집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사람에게는 생활비를 좀 지원해 주지만 결코 풍족하게 주지는 않고요. 그냥 깐당깐당하게 깔딱깔딱 할 정도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정도지. 이 워딩에서만 느껴지지는 않아요. 느낌 같이 풍족하진 않습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면 퇴근하는 문화도 정착된 지 오래라 시에서 빌딩 야경 관리 차원의 전기료를 보태줄 정도다. 전기는 끄는 추세예요. 보태주긴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9시 출근에 다시 퇴근하는 문화도 정착이 됐죠. 근데 한국도 이렇게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근이 없고 이제 저녁 식사 회식이 없는, 원래 여기는 회식이 없어서 사람 살기만 좋은 것이 아니다. 동물들 역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호주 쇠고기는 지방층이 없고 육향이 풍부하기로 유명하다. 이 부분은 땅이 넓다 보니까 좀 외곽으로는 목초지 같은데 풀어놓고 기를 수가 있어요. 손쉽게 이렇게 이동하면서 풀을 먹을 정도로 그런 목초지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고, 그리고 호주를 여행 오시거나 방문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실 거예요. 이런 개발이 이 뒤에서도 기사 내용도 다뤄지는데 개발을 하지 않는 게 목표랄까요? 트렌드이기 때문에 동물들 스트레스 받을 게 없죠. 어디 떠밀려 가지 않으니까. 더욱 놀라운 점은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이곳 사람들의 태도다. 110년 남짓 짧은 역사에도 자기 것을 확실히 갖고 매년 호주 인구 2,500만 명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었다. 시작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후대에 물려줄 유산을 열심히 만들자는 전향적 마음가짐이야말로 호주의 상징물을 잇따라 탄생시킨 배경이다. 길이 1149m, 폭 59m의 하버브리지는 무려 80여 년 전 미래를 내다보며 기차, 차량, 자전거, 보행자, 관광객, 전망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다리를 구상한 것이다. 당시 부족한 기술력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희생됐는데 이를 잊지 않으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시드니의 알짜배기 땅을 나눠줬다는 일화 등은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호주 정부의 자세를 보여준다. 오페라 하우스의 경우에도 여타 선진국과 달리 변변한 공연장이 없어 자존심이 상했던 호주가 뒤늦게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세계인이 찾는 명소가 됐다. 글쎄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모르는 사실들도 여기 담겨져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이곳 사람들의 태도, 정확히 어떤 점이라고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버브리지는 80년 지금 현재 미래를 내다보고 건설됐다고라고 할 수 있나 싶어요. 증축하진 않았으니까 큰 다리를 짓긴 했지만, 근데 거기 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도 중국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이제 건설하다 죽었다라고 합니다. 파리 에펠탑 지을 때 많은 노동자가 죽었듯이.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많이 위화를 시켜 주셨네요. 근데 지금 현재 와서 그 이슈에 관련해서 제기를 다시 한다라든지 들고 일어나는 소식은 없기 때문에 알짜배기 땅을 나눠줬다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저는 모릅니다. 이 땅 나눠준 건 몰라요. 외국인 노동자 희생된 것만 알았지 땅 나눠준 건 몰랐네요. 음.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는 처음에 기금 형태로 지어져서 건설 기간이 꽤 길었어요. 그 기금을 모아서 짓고 이래서 몇 년이 걸렸는데 뭐 그렇게 진 것 치고는 랜드마크가 됐고 어마어마한 관광객 유치를 받고 있으니까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개발하지 않음으로써 개발한다는 철학도 더 큰 경쟁력을 부여했다.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블루 마운틴 국립공원, 시드니 동부의 해안 사구인 포트 스티븐스 등은 우리나라 관광지와 비교하면 변변할 시설 하나 없이 자연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자연 속으로 관광객을 데려다 주는 차량이나 열차를 빼면 요란한 상업 서비스가 일절 없다. 관광객에겐 바가지 씌우는 느낌을 주지 않고 지역 입장에선 장기적으로 자연을 더 잘 보존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더 큰 가치를 지켜낸다는 현명함으로 읽혔다. 이건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언급됐던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이나 시드니 동부해안 사구 포트 스티븐스, 여기서 시드니 기준으로 3시간 정도 가야 될 거예요. 2시간 반, 3시간. 근데 제가 받은 느낌도 정말 뭐가 없긴 없어요. 어떤 게 없느냐, 한국이랑 다르게. 한국에 가면, 관광지에 가면은 뭐 붙어 있나요? 해안가에 횟집이 쭉 써 있죠. 이 나라는 음식 먹는데도 잘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안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렇게 허가를 안 내주는 것 같아요. 한두 군데 뜨문뜨문 있는 정도. 근데 거기가 막 엄청 붐벼서 줄을 여기까지 서고 그런 느낌은 또 아니고요. 그리고 성수기 철 같은 경우도
뭐 따로 돈 받거나 이런 건 없어요. 공휴일이나 그 토일 주말에는 이제 인건비 자체가 호주는 더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임시값을 좀 더 받는 거 외엔 성수기철에 바가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런 것도 괜찮죠. 이런 무분별하게 모텔을 짓는다, 숙박시설을 짓는다 그런 느낌은 없어요. 어딜 가더라도 유명한 관광지를 가더라도 여기 언급된 블루 마운틴 국립공원, 이 해안사고 포트 스티븐이 넬슨 베일 거예요. 거기 가도요.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뭐 그런 걸 좋게 보셨네요. 이 밖에 과속 과태료를 최소 14만 원에서 최대 99만 원대까지 매긴다든가 관리와 지역사회 유착을 막기 위해 무작위로 타지역 공무원을 담당자로 배치하는 등 단호한 시스템을 만들려는 노력도 인상적이었다. 한때 백호주의, 원주민 탄압사 등 이민자 나라의 흑역사를 답습했지만 과거를 부정하기 바쁜 일부 나라와 달리 반성과 변화를 해나가는 모습도 긍정적이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바고요. 과속과태료가 200불에서 1000불까지네요. 전 이거 외에 제 경험은 제가 과속과태료를 한 번에 2,400불을 맞은 적이 있어서 딱지가 5장이었는데 그것도 한번 에피소드 다뤄보긴 할 텐데 그렇게 맞으려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칙금 자체가 되게 세요. 세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건데 제가 그때 뭐 과속을 했던 이런 건 아니고요. 차량 그 등록 레지스트레이션을 기간을 몰랐어요. 그 언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뭐 이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다뤄볼 테고. 그리고 이제 인구가 작다 보니까 컨트롤이 쉬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2,500만 인구 중에서도 다민족이기 때문에 유착이나 이런 게 좀 적을 수밖에 없죠. 제가 판단할 땐 그렇습니다. 백호주의 원주민 탄압사는 지금도 반성하고 있고 이 원주민들에게 사과는 매년 총리가 사과를 하고 있어요. 그 혜택도 주고 있고 그리고 어떤 모든 그 시설이나 이런 거에 뭐 예를 들면 병원을 방문했는데 제 그 개인 신상전인데 너 원주민이야 아니야 이것까지 체크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예전에 피해를 줬던 거에 대해서 지금도 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호주가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이유라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행 후 돌아오는 길에는 여러모로 대비되는 우리나라의 팍팍한 현실과 빈곤한 정신적 여유를 떠올렸다. 잠시 씁쓸했지만 각자 서 있는 위치가 다르면 최선을 다하는 법도 다를 수밖에 없겠다고 애써 위로했다. 시드니에서 만난 한 우버 운전자는 최근 서울 여행에서 경험한 최첨단 정보 기술 인프라에 오히려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했다. 이젠 뛰어난 기술력에 걸맞은 선진 시민의식을 더더욱 갖출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무리까지 잘했기 때문에 굳이 뭐 여기서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단지 서 있는 위치가 다를 뿐인 거예요. 이제 본인이 있는 것보다 다른 데 있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앞서 기사에서 언급된 것들은 한국에서 보는 분들이 다 호주를 볼 때 느끼는 장점들만 보이시기 때문에 판단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IT 기술 인프라 이거는 저는 둘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제가 14년, 15년 전 그 한국에 쓰던 인터넷 수준이 지금 현재 호주 수준이 그때보다 더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 거는 한국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한국은 뭐든지 빠른 문화, 인터넷 설치 같은 것도 제가 어떤 인터넷사를 선택을 해서 설치하고 싶다라고 하면 한국은 당일날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일단 기사가 방문하는 게 한 3일에서 5일 걸리고요. 윅데이 기준,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하는 요일 기준. 그리고 인터넷이 되는 건 7일에서 10일. 근데 이게 많이 빨라진 거예요. 그래도 한 7, 8년 전만 해도 한 달 걸렸습니다. 인터넷 신청하고 인터넷 사용되기까지가. 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많이 빨라졌어도 일주일 걸린다는 점 참 불편하죠. 요즘엔 인터넷 없이 살 수 없는 시대니까.
뭐 이런 신문 기사가 있어서 재밌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추천,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